먼저 위에 보면은 절대값 x-k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x의 범위 구해주면은 k-5 이상. 숙제로 드렸는데 이 두 문제는 같이 하고 넘어간다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5 이하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2차 부등식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4초가 이렇게 나온다. 자,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연립부등식 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그 정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위에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몇 개 있죠? 정수 개수 몇 개? 11개. 어떻게 세? 빼기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죠. 그래서 이제 11개가 된다. 정수일 때만 가능해요. 양쪽 범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공통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해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 더했을 때 합이 7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경우를 좀 나눠서 쟤부터 그리자. k 빼기 5 이상. k 플러스 5 이하.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3 미만과 그 다음에 4초과였으니까 마이너스 3 미만이랑 일단 겹친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4는 바깥쪽. 얘는 구간 길이가 7이니까 얘는 10이고 얘가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이때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합이 일단 7이 되어야 한대. 그런데 얘는 이미 전부 마이너스죠. 그래서 더하면 다 마이너스니까 일단 탈락.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할 내용들 하려면은 또 왜?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자꾸? 조용히 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조용히 해줘. 꽁시렁 대지 말고. 뭐 트름한 거야?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공통 범위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정수 합이 어떻게 돼야 돼? 7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범위 우리 생각해 주면 마이너스 3 왼쪽이니까 얘 작다. 그 다음에 4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플러스 2보다 작다. 여기는 5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죠.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 정수 누구 있어? 일단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정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큰 정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더해서 이제 7 되려면은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이 공통범위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1초과 2 미만이니까 k 값이 누구 정수라고 했으니까 0이랑 1이 있죠. 그래서 k가 0일 때 보자. 그럼 k가 0이면은 결국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되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간 정수 누구 있니?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 하나죠. 그러면 이 세 개 더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4니까 일단 탈락. 다음 두 번째. k가 1일 때 보자. k가 1이면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인데 마이너스 3 빼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부터 미안해요. 마이너스 4부터입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은 5랑 6이랑 그러면 더하면 어때? 7 가능하죠. 그래서 k가 1일 때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 오른쪽에서 접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겹쳤을 때 시간 금방 간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겹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정수가 4보다 큰 정수죠. 그러면 여기서 5부터 들어가는데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때 가능한 K의 값이었으니까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9번 볼게요. 자,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mx 플러스 n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얘네들 부등식을 풀 때 이제 학년이 또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차수가 다른 함수가 섞여 들어가요. 지금 2차만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대수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기하로 접근할 건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식으로 풀려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랑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자,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 우리 이차함수의 특징은 대칭 축이니까 얘 위로 볼록이 뭐 얘를 fx라고 해보자. 그다음 이 녀석을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의 대칭 축은 어떻게 되니? 2분의 3. gx의 대칭 축은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이 두 함수 사이에 1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 mx 플러스 n이라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1차 함수는 이 위로 볼록인 fx라는 녀석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gx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인 fx랑 아래로 볼록인 얘가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1은 뭐 이쪽에 있겠죠? 정확한 그림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이 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야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지금 m과 n의 제곱합의 값을 찾아서 구하시오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위치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F와 G가 이렇게 안 만나고 있는지 혹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지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립할 수가 없겠지. 항상 위쪽에 있을 수가 없어. 왜? GX는 F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FX가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F와 G의 위치 관계 따져야 되는 거니까 두 녀석을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 같다라고 해주시고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즉 x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에다가 2를 곱한 녀석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둘이 어떻게 됐다? 접했다라는 모양이죠. 그러면 얘를 살짝 옮깁시다.
여기가 2분의 3이었고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그 만나는 교점에 x 좌표가 결국 누구야? 1이었다라는 거죠. 중근. 이 1, 왜? 뭔가. 왜요? 왜 책이 없어? 투 들고 왔어? 아, 선생님 그러면 좀 이따 문제를 좀 쓸게요. 알겠죠? 칠판에도 좀 문제 쓸 테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러면 이때 fx와 gx 사이에 누가 y는 mx가 지나가야 한다라고 썼으니까 결국 얘는 이 접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는 거지. 이 접점 좌표 구하면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가 되죠. 1,4. 그래서 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이 1,4를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이 접선의 기울기 찾으셔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셔도 되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과정이 좀 맞춰서 1,4에서 접하는 어떤 직선이었다라는 정도만. 그래서 y는 뭐 m 곱하기 x-1 플러스 4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느 하나랑 연립하셔서 중근 갖는다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m 곱하기 x-1 플러스 4랑 연립하셔서 우리가 접한다라고 해서 m값 그리고 n값 구해주시면 얼마 나온다? 혹시 푸신 분들? 네? m은 1, n은 3. 자, 그렇게 해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근데 선생님 필기 노트에는 좀 다르게 좀 해놨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필기 노트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 fx랑 우리가 그 gx 연립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직선을 hx라고 좀 할게요. hx. 얘를 hx라고 하겠다. 그럼 결국에 fx랑 hx랑 연립을 해도 1이 중근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gx랑 hx를 빼도 1이 중근이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얘는 fx가 2차 계수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gx는 2차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x-1의 전체 제곱이 될 거다. 됐나요?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누구였냐면 결국 m과 n의 그 합이었기 때문에 hx가 필요한 거지. hx가.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지금 똑같이 hx를 빼서 만들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더합시다. 그러면 fx 더하기 gx 빼기 2 곱하기 hx가 얼마? 0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게 hx였으니까 hx는 누가 돼? 두 개를 더해서 gx를 이렇게 나눠주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결국 우리가 찾는 mx 플러스 n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끝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우리가 이 경우의 수, 일단 사건이라는 것부터. 사건이 뭐지? 사건? 일어날 수 있는 거. 경우가 있는 거. 경우가 있는 거? 넌 경우 없다. 참. 무슨 말인지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 선생님이 나보고 경우 없다라고 하는데. 미안해. 자, 우리 사건 정의 알고 있다. 책에 없어. 책에 없어.
관측한 거 약간 비슷했어. 한 60%. 관측할 수 있는 거. 관측할 수 있는 거. 뭔데? 가만히 있어 세워서. 되게 간단해요. 관측. 실험 또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수학적 의미. 수학적 의미입니다. 실험 관찰에 의한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일한 환경 및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결과물, 그래서 인과관계예요. 이 인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집합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집합이랑.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의 가지수.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소 개수가 되는 거죠. 그때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하나하나 좀 세야 되는데, 그거를 첫 번째로는 우리 수영도라는 걸 통해서 가지치는 거, 나뭇가지 모양. 그래서 수영도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순서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는 거 없이, 우리가 원소 개수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빠짐없이. 얘네들이 들어간 것들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단원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앞에서 그냥 계산만 하고 뭐하고 했다면 여기서는 한 경우에만 너무 또 치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거 찍고 넘어간다? 그럼 그 공부가 안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냥 알더라도 얘를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 표현되는 토시 하나가 달라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쓰는 뭐 공식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곱하기 혹은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또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수를 많이 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문제를 많이 안 담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크북이나 이제 뭐 개인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걸 뭐 1학기 기말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간에 그냥 다 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나 순서상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자, 이제 내용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수영도랑 뭐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영도 또는 이제 순서상, 사전식 배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가나다 순으로,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할 때 이러한 경우를 좀 이용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언제 더하고 언제 이제 곱하는지를 좀 구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자, 내용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시간적인 말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어떠한 사건의 연계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 어떠한 사건 A와 사건 B가
연이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잇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라고 해서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곱의 법칙을 쓸 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래서 얘는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 혹은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문장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합의 법칙은 합집합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거나 라는 이제 표현으로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라서 그리고 아니면 쉼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이어, 잇따라. 근데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뭐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면은 얘를 뭐 시간적인 표현으로는 뭐 둘 다 동시에 내가 이렇게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네들 연달아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래서 나중에 이 녀석은 곱사건, 즉 교집합이랑 연관이 있고, 얘는 합사건, 합집합이랑 이렇게 연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적어놨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 많이들 뭐 알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어떤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소인수 분해했을 때 a의 뭐 x제곱, b의 y제곱, 뭐 c의 z제곱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a와 b, c는 소수고요. 그리고 x, y, z는 자연수입니다. 지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치?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이 ax제곱이라는 수를 봤을 때 이 녀석의 약수는 a의 0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이라고 하죠. 1부터 a제곱, a의 x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ax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x 플러스 1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개, 똑같은 방법으로 y 플러스 1개, z 플러스 1개. 걔네들을 뭐 해놨어? 곱해놨으니까 양의 약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도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우리 1씩 더해주는 게 각각의 약수 개수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자, 두 번째. 얘는 뭐 1학년 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뭐 대수 배우시는 분들 보면 이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총합은 각각의 우리 약수들 다 더한 1부터 ax제곱까지 더한 거라. 그 다음에 b의 양의 약수들 1부터 b의 y제곱까지 다 더한 거라. 그 다음에 1부터 c의 z제곱까지 다 더한 거랑 서로 곱한 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우리가 다 더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대수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등비수열 합이랑 연결이 되니까 알아두시고, 양의 약수의 역수의 총합도 있어요. 그건 역수들은 다 더해서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랑 등비수열 합
공식이 좀 들어가니까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이제 이 자연수 n의 양약수의 곱.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곱. 자, 얘는 이 n에다가 지수 자리에 누구를 올려주냐면 이 양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값을 올려준다라는 거. 얘는 나중에 이제 로그랑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좀 정리해 두시고,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필요한 건 딱 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력 키우고 학년 오르면은 이제 한번 마주칠 일은 있을 테니까 알아는 두세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수. 얘는 그 구하는 방법이 살짝 뭐랑 비슷하냐면 양약수 개수 구하는 거랑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화폐 X개, B라는 화폐 Y개, C라는 화폐 Z개 라고 이렇게 있었을 때 지불 방법의 수는, 자, A1은 우리가 몇 개를 지불할 수 있냐면 하나도 안 되는 것부터 X개까지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또한 개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빵원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불 금액의 수, 얘가 조금 짜증날 때가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지불 금액에서 겹치는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5개 있었고요. 100원짜리 2개 있었고, 그리고 500원짜리 5개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최고 낼 수 있는 게 50원, 얘는 200원, 얘는 2,5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선 겹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는 환전할 필요 없이 지불 금액의 수가 그냥 지불 방법의 수랑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11개로 늘어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100원 낼 수 있는 방법이 10원짜리 10개 내는 방법이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이랑 똑같죠. 이렇게 겹치는 금액이 발생하면 이 높은 단위의 화폐를 낮은 단위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몇 개? 총 31개랑 500원짜리 5개랑 해서 지불 방법의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환전 후, 즉 낮은 단위의 화폐로 500원짜리까지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100원짜리 2개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500원은 낼 수 있는 방법이 500원짜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낮은 단위의 화폐로 이렇게 환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한다 라는 정도만,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바로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한다. 네. 네. 옆에 히터 좀 꺼주세요. 학생들이 더워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는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의 화폐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죠. 가장 큰 게 또 이거라고 해서 이것까지 싹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중복되는 금액 안에서만.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순열이죠, 순열. 자, 순열의 뜻은 뭐야? 서로 다른 그쵸?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 그거는 이제 NPR을 나타내는 그 뜻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뭐가 순서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즉 순서가 아주 핵심인 녀석인데,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해서 그 녀석을 일렬로, 이 일렬로라는 말이 순서대로예요. 나열하는 거를 우리가 N개에서 R개로의 순열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N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PR을 이제 유리식으로 나타내는 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우리가 이 팩토리얼이라는 건 계승이라고 읽어요. N의 계승.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네, 1까지 곱한 녀석을 N의 계승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N-1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뽑는 R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유리식으로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를 배우는데 약속을 할 거예요. 이제 순열에서 0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NPN은 우리가 이제 얼마 나온다? NPN은 뭐 나와? 이건 N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그리고 NP0는 R 값이 0일 때니까,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얘부터 시작이에요. 얘부터 0 팩이 1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유리식으로 이제 바꾸어서 R이 0일 때도 이렇게 성립하게 된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사실상 빵개를 뽑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 유리식으로 바꾸고 나서 0 팩이 1이다라는 걸 반드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뭐 NPR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한 거다라는 건데, 1번에 NPN은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 NP0 1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2번에 우리 유리식으로 바꿔둔 거 정리 잘 해두시고, 경우의 수를 잘하는 법인데, 이 모든 경우를 별거 없어요. 생각하고 분류를 하세요. 모든 경우를, 모든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을 잡고 세워본다. 우리가 아까 사건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그치. 실험, 왜 이렇게 관측에 꽂혀 있는 거야? 실험과 관찰에 의한 결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건이랑 집합이랑 좀 비슷하게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합의 정의는 뭐였죠? 그 모아놓은 무슨 모임? 개모임. 개모임? 나가.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냥 막 모일 거야? 야, 원소들아 모여라. 그럼 집합돼. 그치. 기준이 필요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죠. 기준에 따라라고 했어. 기준에 따라.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셀 때도 어차피 그 경우는 다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고 세워봐야 되는데, 그걸 막 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대칭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느 하나만 세면은 반쪽은 나머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중에서도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순열 있을 때 이제 같은 것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나열하는 개수를 이렇게 빼준다. 순열수에서.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어떤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 확통하신 분들 여사건이라는 걸 들어봤겠지만 여집합이에요. 아까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사건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를 이렇게 빼서 세는 게 더 빠르게 끝날 때도 있으니, 이거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하셔야 돼요. 이게 꼭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내가 하나하나 다 세는 것보다 차라리 다 구한 거에서 그냥 반대 경우를 그냥 빼는 게 훨씬 빠르겠다. 약간 이런 게 이제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빼서 구하는 것도, 대부분이 이때 뭐 적어도 뭐뭐 아니면 뭐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한번 반대도 생각해봐라. 반대 경우가 더 작으면은 작은 걸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작은 걸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우가 8가지가 나왔어. 얘야 얘. 8가지면 그냥 세는 게 훨씬 빠르긴 한데 100가지라고 할게. 근데 우리가 세야 되는 거는 70가지야. 근데 반대 경우를 생각했으면 30가지야. 얘를 선택하는 게 낫겠지. 근데 둘의 약간 비율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구하시는 게 낫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약간 쏠린 게 있어요. 문제를 읽다 보면 그 쏠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전체 경우 수에서 이 반대 경우로 빼면은 차라리 그 가지수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공식도 공식이지만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다 계산이 돼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곱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 곱으로 계산될 때 이제 그 사건이 여기서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사건이 독립적인 건지, 독립적이다라는 건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건지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혹은 뭐 연속적으로 연이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연속적인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서 웬만해서 곱하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너무 공식에 치우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공식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좀 뭐 뛰어가는 문제가 없이 조금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면서. 자,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케이스 포인트 첫 번째로 가서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여기서 지금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때 얘네들이 다 각자 자신의 모자를 쓰고 있다가 이제 2명만 자신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 3명은 자신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써야 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A, B, C, D, E라는 5명 있다라고 할게요. 얘네들의 모자는 소문자로 할게요. 이때 2명만 자신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자신의 모자만 쓴 2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 D는 각자 다른 사람의 모자를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 수용도를 좀 나타내서 C가 쓸 수 있는 모자는 D 아니면 E가 되겠지. 그럼 D가 써야 되는 건 남은 게 C와 E인데, C하고 E 하면 E도 자신의 모자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E, C로 가야 되고, C가 E 모자를 썼으면 남은 문자가 이제 D와 E인데, D와 C인데 여기서 D는 C를 써야 되고 E가 D를 써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자신의 모자를 쓴 두 명을 A, B라고 정했을 때 몇 가지가 나왔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자신의 모자를 쓸 두 명을 일단 뭐 해야 돼? 골라줘야 되겠지. 그게 몇 명이야? 5, P2라고 하면은 어차피 얘네들 자리 바뀌어도 그대로 중복됐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돼요. 이게 나중에 조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10가지가 되는 거고 두 가지니까 연이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준다? 곱해준다라고 해서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합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차피 계속 조합이랑 묶여서 나올 테니까. 자, 우리 조합의 정의는 아까 순열이랑 좀 비슷한데 얘는 순서가 없이 그냥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합의 수 NCR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고요.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선택까지예요. 이거를 기호로 N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CR은 좀 전에 배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게 NPR이었는데 이때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몇 개 생기냐면 R 팩토리얼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얘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NPR이라는 녀석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R팩 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CR도 유리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뭐 뒤에 나와요. 우리가 NPR이 아까 뭐였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였는데 거기에 분모에 R팩이 더 있었으니까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곱하게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때 조합의 성질 첫 번째 NC0은 얼마다? 1이다. NCN도 1이다 라고 하죠. 두 번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은 N개 중에서 N-R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N 플러스 NC R 더하기 NC R 마이너스 1 R 플러스 1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니? 혹시? 까먹었어. 이거 증명 많이 나와. 맞아, 머리 까먹었어. 빈가 채우는 거. 아니야, 뭐씨 뭐야? 뭐씨 뭐? 뭐시? 뭐씨 뭐였는데? 뭐시? 뭐시 뭐면 뭐 어쩌라고? N 뭐시 뭐? 뭔데 그게?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R 플러스 1인데 두 번째 뭐가 R 플러스 1이다? 그럼 첫 번째 뭐는 뭐야? N 플러스 1입니다. N 플러스 1.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막 이제 나중에 막 확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진짜 문제를 확률적으로 풀어요. 그냥 찍어. 1, 2, 3, 4, 5. 확률과 통계니까 한번 천장 한번 봤다가 이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 이번에 그렇게 해서 맞췄어? 벌써 그렇게 찍신을 끌어다 썼어? 화합사를 다 틀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아니 이제 끌어다 쓴 거야 그거는. 자 볼게요. 지금 숫자가 2, 3, 4 세 종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수를 나열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2, 3, 4가 그 자리에 각각 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지 않게끔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자 2로 출발해 봅시다. 먼저 처음에 2가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2가 하나 쓰였어요. 이제 쓰인 건 이제 따져가면서 그럼 2가 못 오니까 누구랑 누가 올 수 있어? 3이랑 이렇게 4만 올 수 있지. 그러면 이제 3 쓰였어.
그럼 남은 숫자는 2, 3,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2, 4, 4 이렇게 되죠. 3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2가 오면 그 다음에 4, 4 두 개밖에 못 오니까 무조건 세 번째는 누가 와야 돼? 4가 와야 되겠지. 그 다음은 2가 와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굳이 저 수영대로 가야 돼요. 네. 공식 없습니다. 숫자가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로 가면은 이제 세 번째 올 수 있는 숫자 2 또는 이제 4가 되는데 2가 왔다라고 하면 남은 숫자가 3이랑 4가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에 3이 오고 그 다음에 4가 와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4가 왔어. 2, 4, 4 썼으니까 이제 남은 숫자가 3하고 2죠. 그럼 여기는 둘 다 와도 되는 거니까 2랑 그러면 3 오고 3이랑 2 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3으로 출발해 봅시다. 3은 하나니까 3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4가 되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못 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4. 그 다음에 이제 2로 세 번째 자리 채웠으면은 남은 숫자 2랑 4가 되는데 이제 네 번째에는 4가 못 오기 때문에 2가 오고 그 다음에 4가 온다. 자, 여기선 3, 4, 4 쓰였으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4로 가봅시다. 근데 4도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으니까 일단 뭔가 또 4가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진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뭐 물론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3 하나 있었고 얘가 대칭이니까 2 2개, 4 2개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보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대칭이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대칭이 확실해지기만 한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시겠죠? 자, 4로도 한번 해봅시다. 4 가면 두 번째는 3이 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2랑 4가 이제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로 왔으면은 남은 숫자가 2 하나랑 4 하나니까 2가 오고 4가 오는 경우. 그리고 4가 왔을 때는 2 밖에 못 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가 오는 경우면은 이제 4, 4 쓰였으니까 남은 숫자가 2, 3,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2가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2, 3 혹은 3이 해서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된다. 그래서 총 10가지. 네. 네. 나눠준다 했잖아. 끝나고. 네. 수영도. 경우의 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하고 쉬었다 갈게요. 3번 빠르게 해봅시다. 소수 P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연수 N이 200 곱하기 P래요. 자, 200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수 P라고 했으니까 그 소인수가 지금 2랑 5가 있죠. 그래서 이 P가 2일 때, 5일 때, 그 다음에 둘 다 아닐 때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P가 2였으면은 약수의 수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2 플러스 1로. 그래서 15개. 두 번째. P가 5일 때.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3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해서 16개. 그 다음 둘 다 아닐 때는 2도 아니고 5도 아닐 때는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얼마 나온다?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 나온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 주시면 되죠. 내가 꼼꼼하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그것도 맞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 갑시다.